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지금 수렴이 굉장히 좀 오래 끌고 있죠. 이대로 시즌 종료인지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고점을 뚫는 파동이 남아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는 제가 큰 관점에서 관점이 맞았던 부분과 틀렸던 부분을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걸 작년 12일부터 돌이켜보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파동이 마지막 상승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파형은 A가 여기, B가 불규칙, C가 임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C가 터미널.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80K 후반 정도 이쯤에서 저는 롱자리를 볼 것 같아요. 여기는 파형까지 정확하게 나왔죠. 하방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는 하방은 여기 A, 여기 B, 1, 2, 3, 4, 5에서 C 이런 파형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롱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 부분이. 고점을 뚫는 롱자리로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락했다가 89에서 고점을 뚫는 것을 메인으로 봤죠. 여기 부분을 좀 크게 틀렸는데 터미널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메인으로 봐서 관점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급락했을 때 바로 라이브를 켜서 여기서 롱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상승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D파가 나오고 E파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상승은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터미널이 완성이 되면 여기가 터미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터미널이 완성된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터미널을 전부 다 되돌리기 때문에 이제 목표값이 한 102에서 101, 102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정확했던 게 내려갔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던 102K까지 도달을 했죠. 6번에서 바이비트 해킹 직전에 도망가세요라는 라이브를 켰어요. 숏 포지션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올라오는 파동이 어디서 멈춰야 되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론이 맞으려면 그러면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 여기 어딘가로 멈추고 C로 떨어진다면 이게 ABC가 맞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93K에 들었던 롱을 조금씩 정리를 한 게 이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라이브 종료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많이 떨어져 봐야 한 84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틀렸죠. 더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2월 28일 라이브에서는 내려가는 파동이 종결됐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그냥 ABC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오면 5파 연장 터미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점을 깨서 이제 79, 한 3 이런 데까지 왔을 때 여기가 터미널이라면 여기서부터 완성된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관점 복귀를 마무리해보면 그래도 큰 변곡점에서는 뭐 이런 데는 완전히 틀렸지만 대부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수렴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지만 제 자신을 믿고 한번 소신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상방인데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건드리고 상방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삼각 수렴처럼 보이죠? 우리가 수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추세로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렴에서 뚜렷한 거래량의 감소가 보이지 않죠? 이런 데가 거래량이 이렇게 튀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수렴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발생하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파형으로 봤을 때나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수렴에 굉장히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수렴으로 카운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수렴에 대해서 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각 수렴에는 삼각형이라고 하죠. 1번 제한 삼각형, 2번 무제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발생하는 위치와 그리고 진행되는 그 범위예요. 제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렴이 끝나고 발산을 했을 때 그 발산되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다 해서 제한 삼각형이고 무제한 삼각형은 수렴 끝나고 발산을 했을 때 다시 되돌림을 주지만 이 이후에 발산하는 거리가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 삼각형이에요. 제한 삼각형은 어디서 나오냐? 엘리엇 파동에서 1, 2, 3, 4, 5에서 4파에 나오거나 아니면 A, B, C에서 E, B 파동에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점이 더 있는데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한 삼각형이면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 이렇게 카운팅 해야겠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5파 연장 터미널로 진행 중인데 지금 마지막 2파동이 ABC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끝나고 B파가 지금 수렴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죠. 이렇게 되면 저점을 크게 뚫을 거예요. 내려가는 진행 범위를 대충 예상해 보면 제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파동의 삼각수렴 내부에서 가장 긴 파동의 1대1에서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범위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뭐 2파가 근데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2파가 짧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오겠죠. 어쨌든 그 범위를 대충 예상을 해보면 71에서 74 정도가 대충 예상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제한 삼각형은요. 내려가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내려갈 때 막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려가도 한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최대로 가면 정말 많이 가면 뭐 1.272까지 가기 때문에 앞에 6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6자에서 패닉셀을 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왜? 제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이면 어떤 파동이 가능하냐? A, B, C, D, E에서 똑같은 파형인데 2파가 무제한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마지막 여기 무제한 삼각수렴 이후에 이제는 고점을 뚫는 파동이 시작이 되겠죠. 무제한 삼각수렴이 사실 타점 잡기가 어려운 이유가 얘는 조금 일반 삼각수렴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A, B, 예를 들어서 지금 C가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C, D, E에서 이렇게 길어졌을 때 이 D파가 이 B파의 고점을 뚫는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아웃도 가능하고 특히 이 2파가 많이 말썽을 부립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삼각수렴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데서 그냥 정직하게 멈춰주지 않아요. 제한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이 2파가 짧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제한 삼각수렴은 이 2파가 이렇게 크게 돌파하는 경우가 특히 비트코인에서 꽤 많이 있어요. 과거 차트를 봐도 이 2파의 페이크아웃, 그러니까 이런 A파 시작점까지 오거나 오히려 더 초과 진행하는 이런 무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나면 바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많이 당하냐? 아, 여기 잘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잘 수렴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하방 이탈을 하는 거죠. 패닉셀 나오죠. 무서워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물량을 다 받고 이렇게 쭉 올려버리죠. 이렇게 무제한 삼각 수렴이 끝나면 여기 이후부터는 상승파동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무제한 삼각 수렴이라면 진행될 수 있는 범위를 그래도 예측을 해보면 얘도 2파가 아직 안 나왔겠죠.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여기 A파 시작점을 살짝 뚫거나 이 근처에서 어떤 롱 자리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 그 자리가 뭐 78, 76 이 정도 근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다면 도망갈 때가 아니라 캔들이나 여러 가지 근거로 보고 저는 롱을 잡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무제한 삼각 수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 이 2파가 또 삼각형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A, B, C, D까지 나오고 E가 또 이렇게 수렴을 그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길게 끌겠죠. 이렇게 되면 크게 이탈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간을 진짜 길게 끌어서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하면 큰 페이크아웃 없이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어느 한 방향을 특정한다는 게 사실 파동이론과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내부 파동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한 방향으로 발산을 했을 때 추세로 먹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제한 삼각형이든 무제한 삼각형이든 저점을 크게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큰 이탈 없이 그냥 올라가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저는 스윙 포지션 관점에서는 숏보다 롱 포지션 위주로 포지션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BC로 떨어지는 제한 삼각형이면 하락폭이 꽤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롱을 볼 거고 여기까지가 무삼수여서 여기 저점 안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돌파를 하면 무삼수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에 한번 조정 주거든요. 이때 롱 탈 거고 만약 무삼수에서 나오는 이 페이크아웃 발생을 해서 이런 곳에서 또 좋은 캔들 나오면 또 롱 포지션 탈 거예요. 저는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롱 위주로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점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추가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하니까 텔레그램 주소는 영상 더보기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